KBS 전주방송총국은 새만금 사업 착공 30년을 맞아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응답자 70% 가까이는 그동안 새만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무엇보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등 그린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개발 계획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찬성했고 새만금 개발과 별도로 다른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았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가 오늘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 보장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전북에서도 화물차 운전사의 동참이 이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예정된 파업으로 물류 운송의 일부 차질이 우려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올해로 새만금 사업이 착공된 지 30년을 맞았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건설되고 산단이 조성되는 등 내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경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KBS 전주방송총국은 30년째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전북 도민 여론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서윤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지를 늘리기 위한 대규모 간척 사업으로 시작해 이제는 산업과 관광 등 종합개발 사업이 된 새만금 사업. 새만금 사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 알고 있다 7.8%,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8.3%, 잘 모른다 44%로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56.1%였습니다. 새만금 사업이 전북 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느냐는 질문에는 도움됐다가 48.4%, 도움되지 않았다가 42.3%로 도움됐다가 조금 높았습니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 이유론 미래 유망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서가 35.1%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돼서가 31.4%, 도로, 철도, 항만 등 기반 시설이 확충돼서가 28.2%로 뒤를 이었습니다. 30년 전 새만금 사업의 목적이었던 식량 안보에 도움돼서는 2.8%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도움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론 지지부진한 개발로 인해 오히려 전북 발전을 저해시키기 때문에가 50.7%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이어 수질 및 해양 생태계 오염 등 환경 문제로 피해가 크기 때문에가 21.6%, 새만금 사업에만 집중해 다른 분야 발전이 오히려 어려워졌기 때문에가 15.8%, 새만금 관할을 두고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으로 지역 통합을 저해해서가 6%로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됐다고 생각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는 24.8%에 그쳤고 그렇지 않다는 68.1%로 나타났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만 따로 이유를 물어봤더니 중앙정부의 추진 의지가 미흡하기 때문에가 42.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업 변경, 중단 등 빈번한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해가 18.3%, 수질 및 환경 생태 문제 등 계속된 환경 논쟁 때문에가 15.2%,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이 부족해서가 13.8%,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서 8.8% 순이었습니다. 새만금 사업 민간 투자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기반시설 확충이라는 응답이 38%로 가장 많았고 세제 등 각종 지원, 추가 인센티브 확대가 18%, 인허가 등 각종 규제 완화와 저렴한 장기 임대 용지 제공은 모두 14.1%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는 올해 초 새만금을 친환경 그린 뉴딜과 신산업 중심지로 개발해 2050년 안에 30명 가까이 거주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확정했었죠. 이런 새만금 발전 방향과 최근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초광역 협력 등에 대한 도민의 생각을 진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수소 등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 육성. 지난 2월 새만금 위원회가 변경한 새만금 기본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4.6%가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12%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새만금 사업의 가장 중요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그린 에너지와 신산업 허브 조성과 특색 있는 관광 생태 중심 도시 건설이 각각 22.7%로 같았습니다. 세계로 열린 개방형 경제특구 조성이 22.2%로 나타났고 모두가 살고 싶은 명품 수변 도시와 친환경 첨단 농업 육성 거점이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 대선 후보들의 새만금 사업 지원 공약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대표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응답이 48.6%, 새만금을 대표 공약으로 계속 집중해야 한다는 응답은 46.3%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제외한 향후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질문에는 문화, 생태, 관광 산업이 23.8%로 가장 많았고 농생명 식품 산업이 21.1%, 탄소 융복합 부품 소재 산업 21%,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20.1%로 나타났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금융산업은 9.7%에 그쳤습니다. 최근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초광역 협력에 대해선 응답자 가운데 82.7%가 동의한다고 밝혔고 10.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다른 광역권과 연계 협력한다면 어느 권역과 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대전, 세종, 충청권이 40.3%로 가장 많았고 광주, 전남권이 33.6%로 뒤를 이었습니다. 수도권은 12.8%, 부산, 울산, 경남권이 4.2%, 대구, 경북권 1.7%, 강원, 제주 1.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 거주 만 18살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6.8%입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이어서 이지현 기자가 지난 30년 동안의 새만금 사업과 이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들이 바라는 새만금의 미래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1987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뒤 1991년 첫 삽을 뜬 새만금 사업. 1999년 시화호 오염사고 이후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중단되고 2000년대 들어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6년에야 끝물막이 공사를 마칩니다. 애초 식량 증산을 목표로 100% 농지를 조성하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산업 생태계 전환과 토지 이용 수요 변화로 농지 면적은 30%로 줄고 산업, 관광 등을 포함한 복합 용지 비율이 70%로 늘어났습니다. 사업 속도는 크게 떨어졌습니다. 당초 지난해까지 새만금 사업의 70%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현재 43% 수준에 그치고 개발 완료 시점은 2050년으로 늦춰졌습니다. 속도는 많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사업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큰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좀. 지난 30년 동안 새만금에 투입된 국가 예산은 8조 6천억 원. 전라북도의 한 해 국가 예산과 비슷한 수준에 그칩니다. 분야별로는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 시설에 2조 9천억 원, 용지 조성에 2조 7천억 원, 수질 개선에 2조 3천억 원 등입니다. 새만금 수지를 둘러싼 해수유통은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결국 지난 2월 변경된 새만금 기본 계획에 담기지 못했고 하루 2차례 수문을 여는 지금의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북 도민의 피로도는 이번 조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응답자의 70% 가까이가 새만금 사업이 그동안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다고 답했고 대선 후보들이 새만금이 아닌 다른 공약을 발굴해야 한다는 응답도 50%에 가까웠습니다. 여기 전라북도 솔직히 전주에서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쪽에 개발을 한다고 해도 다른 쪽으로 해서 다른 공약을 내걸어서. 또 문화, 생태 관광과 농생명, 신재생 에너지 같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산업에 대한 선호를 보이며 새만금 이후에 대한 대비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초광역 협력에 대해선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한다고 답해 전북만의 독자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재현입니다. 전북 지역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오늘 새벽 0시 기준 144만 3천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80.5%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40명 더 늘었습니다. 전주에서는 가족과 지인 모임 관련 확진이 이어졌고 완주에서는 외국인 지인 모임과 관련해 3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는 26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안의 요양원과 관련해서는 2명이 더 확진이 돼서 누적 확진자 43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재선의 송하진 전북도지사, 민선 7기 삼락농정으로 제값받는 농업을 구현하고 탄소와 수소 같은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등 5대 도정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공시된 재정 정보를 바탕으로 익산 참여연대와 함께 민선 7기 전라북도의 재정 상태 얼마나 나아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얼마나 벌었는지가 궁금한데요. 세입은 정부나 지자체가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수입을 나타냅니다. 전라북도의 세입 규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늘어서 내년 사상 첫 9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라북도 세입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계속 상승세에 있는데 지난 2019년과 2020년 두 해에 걸쳐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평균 12.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데 같은 기간 전국 9개 도의 평균 세입 규모 증가율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럼 어디에서 얼마나 늘었는지 알아볼까요?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은 크게 지방세와 세외 수입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난 5년 동안 들어온 세입을 분석해봤습니다. 지방세를 구성하는 여러 세목 가운데 눈에 띄게 증가한 지방소비세만 따로 정리해봤는데요. 올해 지방소비세는 8,400여억 원으로 5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5년 평균 증가율이 30% 가까이 되는데 내년에는 2차 재정분권의 영향으로 전라북도의 지방 소비세 규모는 1조 620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럼 이 지방 소비세 왜 갑자기 늘었을까요? 앞서 지방 소비세는 지자체의 자주 재원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정부가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배분해 주는데 보시는 것처럼 지자체의 규모에 따라 수도권에 1, 광역시에 2, 도 단위의 가중치 3이 부여됩니다. 전문가들은 전북 지역 재정이 커진 배경에 지방소비세의 가중치와 기존 11%에서 지난해 21%로 인상된 지방소비세율을 꼽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취득세는 0.1% 줄었고 등록세는 3.6% 소폭 증가에 그치는 등 지역 내 경제 성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살펴보면 최근 5년 전북의 자체 사업 비중은 전국 평균 17%포인트가량을 밑돌고 있습니다. 반대로 상급기관의 재원을 지원받아야 하는 보조사업 비중은 67%를 웃돌아 전국 평균치보다도 높습니다. 자치단체가 재량을 갖고 쓸 수 있는 재원, 즉 재정 자주도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재정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재정 규모도 규모지만 어떻게 쓰였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최근 5년 동안 세출을 결산한 자료 보겠습니다. 2017년과 비교해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곳은 공공질서와 안전, 산업, 사회복지 분야 순이었습니다. 몇 년 사이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가 잇따랐고 지역화폐의 발행, 투자유치 보조금 지급, 수소 전기차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재정 지출이 눈에 띄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95% 남짓한 재정 집행률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순세계 잉여금, 즉 쓰고 남긴 재정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확한 세입 추계 등 재정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민선 7기 마지막 해 예산안에 대해 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4,200여억 원, 5.3%가량 증액됐는데 증액 예산의 절반 이상이 지방 소비세입니다. 이 영향으로 재정 자립도는 25.7%, 재정 자주도 역시 41.1%로 개선돼 전라북도의 재정 여건은 수치상으로는 올해보다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재정 분석 전문가들은 재정 규모가 커진 만큼 투자 유치, 소비 시장 확대 등 지역 내 성장 동력을 더 키우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도의회 사무처장에 대한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입장을 바꾼 데 대해서는 높은 목소리와 질타 등도 폭언에 포함된다며 최선을 다해 피해자의 상처를 보듬겠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장은 오는 29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사무처장을 만나 공식 사과할 예정입니다. 전북도의회 사무처장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인사권을 장악하기 위해 일부러 논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왜곡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도 화물연대 총파업이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전체 화물차 운전사의 10%만 파업에 참여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물류대란은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도로에 줄지어 섰고 화물차 운전사들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화물연대가 전북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을 벌이는 겁니다. 2016년 이후 5년 만의 파업, 안전운임제 연장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가 일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인데 3년 일몰제로 시행돼 내년 이후에는 중단될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모든 차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정 운임을 보장받았고 그로 인해서 과로, 과적, 과속이 많이 줄어든 효과가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전북지부는 조합원 1,600명이 5개 거점에서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지역 전체 화물차 운전사 가운데 10%가 참여하는 규모입니다. 전북 지역의 화물 노동자들은 대다수가 일반 카고와 유통 그리고 철강을 운송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운송료가 열악한 걸 메꾸기 위해서 과속, 과적, 그리고 장시간 노동 그런 게 지금 만연해 있고 전라북도는 전북 지역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화물차가 많지 않아 우려했던 물류 차질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비상수송 대책에 따라 파업 기간에는 8톤 이상 일반형 화물 자동차와 견인형 특수 자동차 등의 영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오늘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에게 보냈습니다. 시의회는 주력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이 무너진 뒤 군산이 3년 10개월 동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산업재생과 직업전환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도 단기 근속 일자리보다는 단기 일자리가 많이 늘고 실업률도 전북에서 가장 높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군산 고용위기지역 추가 지정 여부는 다음 달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 간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도시개발지구 근처에 땅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전라북도 공무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한 뒤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고창 백양지구의 개발 행위 제한 고시 직전인 지난해 11월 근처 농가밭 등 9천여 제곱미터를 평소 알고 지내던 3명과 함께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행정부는 김재시 의원 고모 씨가 낸 의원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고 의원 승소 판결했습니다. 고 의원이 부적절 관계 논란을 일으켜 지방의원의 품위를 잃었던 점은 인정이 되지만 김재시 의회의 제명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해 7월 동료 시의원과의 부적절 관계 논란으로 의원직에서 제명이 되고 1심에서도 패소했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해 의원직을 복귀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종교인들은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을 민간 국제공항 건설로 위장했다며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새만금 신공항은 독자적인 민간 공항이며 도민에게 다양한 편익을 제공할 중요한 교통, 물류 시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